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1일에는 장마를 재촉하는 비가 내렸지요. 네. 한껏 더웠던 날씨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는데요. 돌아오는 25일 일요일 제주도에서부터 장마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상했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은정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평소에 배수구나 하수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막혀 있지 않은지, 역류의 위험은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생활 오수는 평소보다는 줄이는 것이 폭우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지반이 약해진 곳, 공사 중인 곳이나 나무가 쓰러진 곳은 특히 이런 곳은 통행을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장마 때에는 특히나 재난안전 방송에 귀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장마에도 단원 FM을 청취하는 가족들은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프로그램이 코너를 넣어보았습니다. 세월호 뉴스 브리핑이라는 코너인데요. 세월호 참사나 안전사회에 관련된 뉴스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코너를 넣어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런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권위, 혐오, 차별, 멈추기 위해 행동할 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 성명, 평등법 제정 촉구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은 우리 은정영 어머니께서 읽어주시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은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유엔은 2019년 6월 18일 혐오 표현을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해 말, 글, 행동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혐오 표현에 관한 유엔 정략 및 행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21년 7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간, 교회, 문화 간 대화와 관용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2년 6월 18일을 1위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했다. 인권위는 최근 몇 년간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범죄, 2018년 제주도 예멘 국제 무슬림 난민과 최근 대구 이스라엘 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정 인종, 종교, 지역, 병력에 관한 혐오 사례의 우려를 표했다. 이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시위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욕설, 서울, 대구 등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움직임,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혐오 표현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보태본다면 지난 6월 18일은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2022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유엔 공식 기념일입니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주제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로 기념일을 제정하고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9년 6월 18일 혐오 표현을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 글, 행동 등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서 혐오 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혐오 표현은 폭력과 편협함을 조장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등에서의 혐오 표현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는 2021년 7월 21일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종교 간, 문화 간 대화와 관용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차별, 외국인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2022년 6월 18일을 제1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 통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5년 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혐오 표현에 반대하는 정책 선언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016년 불법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 IT 기업, 시민사회 기구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케 하는 계기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네요. 은정 어머니도 이 기사에 공감하시지요? 네. 세월호 참사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혐오 발언이 여전히 있지요. 네.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 진행했잖아요. 차명진 의원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기도 했지요. 어찌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속상해서 재판까지 진행했지요. 네. 네, 재판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은 차명진이 저기 항소를 해서 지금 또 다시 항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연장이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지지부진을 했었고 이제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또 다시 항소해서 저희가 차명진이 징역 선고를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차벌법도 이런 아픈 피해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2번 찢는 그런 언행들이 삼가됐으면 좋겠고요.
네. 빨리 또 이 차명진도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처벌을 강력히 받아서 다시는 이런 혐오 발언 같은 것이 피해자들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에 힘 보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노래로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을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한테 내 바삐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수근 때도 이렇군 저렇군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였네 까마 피부를 나 속으로 원망해 와오와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가 저 멀리 La music It goes on and on and on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시간은 흘러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파란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의 기대요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폰을 잡은 난 어느새 무대 위에 다시 만나 달라 하며 음악과 작별해 13살엔 19 난 거짓말을 해야 해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피치를 놓게 하지만 아빠는 안 되면요 내 나이는 19 멈춘 시간의 감옥 같이 나는 애내 기대 너무나도 참혹 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음악이 그립다고 다출을 시도해 no 붙잡힌 나는 밤마다 기도했고 드디어 난 이제 자유의 몸을 써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Sweet little girl Tasha. I guess I can give you a little skit on life, I guess. Talk about the good times and the bad times. You got to be able to blend both of those in your life. You have to know and you have to believe with all your heart that things will always get better. So just keep your head up, keep your faith, and be strong. Never let nobody tell you that you can't do it, because it can be done.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Sometimes it's hard to see all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And I know it hurts sometimes, but you gotta be willing to try. Sometimes it's hard to see all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but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That's what they call me on the job, reader sheet. Read the sheet Reader sheet.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십니까. 다시 아빠. 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게스트를 초청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4.16 생명안전공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떤 행동을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잘 해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원장어머니? 네, 저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추모부서 부서장을 맡고 계신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 어머니 정부자 부서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죠? 네,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 신호성 어머니 자기 소개 좀 한번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 엄마 정부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방송에 나오면 항상 아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호성 어머니도 우리 호성이 얘기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갑자기 울까? 네, 아, 우리가 호성이 얘기는 진상규명이 다 되고 해야 되고, 진상규명과 추모공이 다 되고 해야 되나 봐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호성이 얘기만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우리 호성이, 우리 막둥이는 엄마를 여자로 대해준 남자 중에 남자였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아들만 둘이죠? 예, 그럼 호성이가 그냥 딸 역할을 했구나. 예, 그래요. 호성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노래 그리고 뭐 어떤 색깔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 힘들더라도 네, 짧게 해주세요. 큰일 났네요. 아이고 네. 우리 그렇군요. 막둥이는 김치찌개, 청국장, 찌개 종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해서 먹는 대로 살이 쪄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아이, 또 기억이 나고 노래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을 좋아했고요. 그 색깔은 하늘색 그걸 자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호성이와 생각나는 좋은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아이고 호성이 슬프니까. 그러면은 호성이 얘기는 그냥 아니 그 얘기할래요. 맞아요. 우리 호성이하고는 일단은 단원고 다니고 한 10시 반이면 집에로 왔거든요. 그때는 항상 저는 호성이를 기다려서 단원 초등학교 아니면 뭐더라 고자 초등학교 맞은편에 수포가 있어요. 거기를 호성이하고 한밤중에 손잡고 시장을 보러 갔던 그 기억. 그래서 엄마는 한쪽, 여자는 안쪽으로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줬던 그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런답니다. 네. 그랬구나. 호성이가 엄마 닮아서 키도 컸겠어요. 그죠?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예, 키도 크고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호성이가 좋아했던 노래 본격적으로 4.16 생명안전공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듣고 서울의 달 김건모의 노래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Stop it, better life, better life, better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yeah, yeah, yeah. 네, 호성이가 좋아했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건데요. 아이고, 우리 호성 어머니, 호성이 이름만 나와도 그냥. 네, 호성 어머니 4.16 생명안전공원이 무엇을 하게 되고 어떤 곳인가요? 4.16 생명안전공원은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추모공원을 이렇게 시민분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할 거예요. 4.16 생명안전공원은 일반 추모공원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에 그렇게 좀 만들었어요. 근데 설명을 하자 보면 뭐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고 일상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몇 차례 워크숍을 또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유가족의 공간뿐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또 진행을 했고 또 시민 집진서가 나왔어요.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시민들도 생명안전공원은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일반 추모공원하고 틀리게 생명안전공원은 365일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이들이 야외 수업을 받으러 가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된 250명의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잠들 곳이 4.16 생명안전공원입니다. 가칭. 이것도 이제 이름도 공모전으로 통해서 올해 아마 안으로 만들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할 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거의 7,000평 정도 되는데 한 3,000평 정도가 건물 2동이 들어섭니다. 네, 그래서 한 동은 당연히 250명의 아이들이 잠들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일반 추모공원처럼 만들지 않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안산 시민 아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찾아왔을 때 여기가 희생자가 잠든 공간이구나 하라고 말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좀 해줘요. 이렇게 잘 봉황시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마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공간이 두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온 그 공간으로 아마 만들 계획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로 떠난
아들 딸들을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집에 있는 또 아들 딸들을 저는 돌보지 않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정이 한 가지 250개 아니면 304개의 그 가정이 파괴됐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족의 아마 전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누구의 아들 딸들이었고 그런 게 아마 전시가 될 계획인데 그것도 이제 전문가하고 논의를 걸쳐서 상세한 이제 계획은 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동은 이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많이 좀 만들어졌어요. 네, 일단은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요. 대강당에는 시민분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여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만들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7,000평에서 3,000평 정도만 건축물이 두 동이 들어서고 네. 나머지 4,000평 정도는 들꽃 언덕입니다. 아. 예, 호수 공원이 바라보는 그 들꽃 언덕은 나중에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으로 사계절 한 겨울만 빼놓고서는 세 개의 계절은 아름다운 꽃으로 들꽃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우리 이제 4.16도 나눔 봉사단도 있고 또 우리 시민분들과 전국에서 함께 그 들꽃 언덕을 만들어서 제일 이용하게 될 게 우리 안산 시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우리 안산 시민이 운동하러도 오고 또 가족 단위로 저희들도 아들 딸들을 키워봤지만 안산은 특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도시락 싸들고 와서 여기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꽃도 다양한 꽃들도 구경하고 여기에서 그림 대회도 하고 조그만 음악회도 그러면서 가족 단위로 좀 휴식을 취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안타깝게 희생된 250명의 학생들을 잠깐 보러 온다면 저희들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가족들과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민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이 공간은 가족들이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추모부서 부서장으로 우리 가족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공간이 될까봐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16 우리 가족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한 4-5군데의 추모공원을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즉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특히 도심에 또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산속으로 가게 되다 보면 세월호 참사가 잊혀지기 딱 쉽겠더라고요. 또 유가족들도 부모님들도 아들 딸들을 보러 가기도 조금 뭐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 싶어서 다른 추모공원에 가봤지만 그 공간들을 가봤는데 저희들하고 별로 이렇게 해당이 안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냥 기억식만 추모식만 할 뿐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모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들은 엄마 아빠들은 생각하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안타까운 21세기의 이 안타까운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아들 딸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의 엄마 아빠들은 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이것을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이 세월호 유가족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엄마 아빠들의 자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활동하는데 움직여야 된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접근성 좋은 마을에서 가까운 아이들이 마을에 살았던 세계동과 단원고가 있는 접근성 좋은 미조성 부지에 선택하게도 된 거고 가족들이 욕심을 많이 버렸습니다. 시민분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 가족들부터가 그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워크숍을 했을 때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늦어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일단은 우리가 7주기 때 거의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76개 작품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단가 적성성 조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했는데 26억이라는 500억에서 추가로 26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500억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83억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요즘에 물가 상승으로 네. 급등하게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죠. 보니까는 453억 가지고 했었네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그거가 3억이 더 증가가 돼버렸어요. 503억으로. 네. 증액이 되어 버려서 이것을 적성성 검토를 해야 된다. 가족들이 무던하게 해수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이것은 3억 가지고 공사를 6개월간 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또 1년 동안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다 건축물을 20%를 절감을 했거든요. 예, 건축물도 그렇게 30%의 건축물밖에 없는데 2층에서도 1층으로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20%를 줄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예산이 503억이 되었는데 그 3억을 가지고 또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냐, 재검토를 해야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기재부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나와서 지금 그 검토를 행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원래는 10주기 맞춰서 2024년에는 완공하려고 했었죠. 네네.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 진행 상황이 정말 지지분하게 돼서 너무 속상하고요. 그러면 안산 시민들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함께 빨리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안산시 세월호 수습지원단과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 중에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네.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저희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리 아이들 공간이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안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4분이나 계시는데요. 네. 국회의원님과 또 시장님도 이민근 시장님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 네. 약속이 제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더 이상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간장을 좀 덜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8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안산의 시민분들이 또 국회의원 분들 또 공무원 분들이 이 일을 생명안전공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는 업체 선정이 좀 되어서 부모님들이 한겨울에는 좀 두 팔 펴고 따뜻한 데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은 4.16 생명안전공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명안전공원을 빨리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추모부서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일단은 4.16 연대가 있는데 그 연대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말씀도 하신 거 있지만 저 다른 지역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5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도 전화를 해주고 조금 안산시에서 이렇게 가서 생명안전에 관심의 전화를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의견도 묻고 시의원님한테 국회의원님도 의견도 묻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마음만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세월호 또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먼저 안산시나 기재부에 전화나 또 사이트에 글을 남겨서 생명안전공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주셔서 우리 가족들은 힘이 되고 저는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또 조금 더 시민들이 또 많이 그런데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4.16 연대에서 진행하는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 독려 시민 안전 캠페인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안산시청, 안산시의회 민원 넣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신문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민원 넣기, 그리고 안산시청 전화 걸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런 활동 같이 참여해서 생명안전공원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6 생명안전공원이 조속히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쉬어가는 노래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요 그날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해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잊지 않겠다던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해요 행동하겠다던 그 약속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생명안전공원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희망을 모아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생명안전공원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희망을 모아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다 함께 만들어요 4.16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네. 노래 들으니 4.16 생명안전공원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15회 방송회 때 박내군 4.16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생명안전버스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4.16재단에서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웹자보가 공고가 됐고요. 네, 지금 시민분들 함께하실 시민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9일에는 상품백화점 붕괴 참사 관련하여 추모식과 토크 콘서트 및 현장 방문 진행이 되고요. 30일에는 화성 시랜드 참사 관련하여 추모식 및 간담회와 재난피해자 관리 옹호센터 및 생명안전기본법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는 4.16재단 페이스북과 단원 FM 페이스북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맞아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잖아요. 4.16 재단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기억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4.16 생명안전공원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금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재난 참사 현장을 돌아보는 이 생명안전 버스가 재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상품백화점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이 없죠. 그 자리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기린비는 추모비는 엉뚱한 곳에 가 네,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못하는 곳에. 네. 그리고 화성 시랜드 참사는 또 마찬가지고.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 공간에 지금. 네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추모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고 뭐 이런 그 화재 현장, 참사 현장들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 지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16 생명안전공원도 안산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250명이나 희생된 일이기 때문에 네, 추모공원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안산의 도심 한가운데 네, 잘 만들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살아가는 어른들이 조금만 더 안전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생명안전공원이 빨리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공원 어쨌든 우리가 안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모부서장으로서 고잔동, 와동, 선보동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그런 곳의 주민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잖아요. 네, 생명안전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정말 힘들었던 점 아니면 힘이 됐던 일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너무 지나서 우리 단원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202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5년 1월 28일 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이것은 약칭을 간단하게 하면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일단은 추모공원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이제 되었고 제 46조에 보면 추모 사업 등을 시행하기로도 되었고 국가가 지원하고 안산시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생명안전공원에서는 추모공원의 조성도 하고 추모비 건립도 하고 추모비도 건립도 하고 이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다에서 이런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그런 훈련 시설들도 운영을 하게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명안전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6년도에 일단은 하랑유원지의 미조성 부지였어요. 네. 미조성 부지에 생명안전공원이 추모공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일단은 타당성 조사부터 용어부터 들어갔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7월 6일 날 세월호 참사 안산시 추모 사업 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4.16 안전공원 시민 토론회도 했었고 경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다섯 곳에 그 추모 시설이 5군데가 있었는데 제일 시민들과 토론을 하는 결과 이것은 아이들이 단원고가 있는 곳, 마을이 있는 곳, 하랑유원지의 미소송 부지 거기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연구도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좀 나오게 되어서 일단은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랑주 이제 세월호 추모공 건립 확정이 또 되었고 이것이 18년도에 아이들 봉황 시설까지 설치를 하게 이제 되었고 네. 19년도 1월 달에는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었고요. 네. 그 2월 28일 날은 정부 안산 하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20년도에서는 생명안전공원 이제 전시 콘텐츠 용역도 진행이 되었고 네. 21년도에 2월 달에는 4.16 생명안전공원에 국제설교 공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게 또 해서 선포식까지 네. 7주기 때 선포식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선포식을 하고 나서는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4.16 재단과 함께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일단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시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다니는 역할도 하지만 4.16 가족협의회 일단은 4.16 나눔 봉사단 부모님들이 마을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 4.16 공방 어머님들이 일단은 안산에서는 생명안전공원을 홍보하기에는 우리 가족들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네. 생명안전공원이 그때는 가족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지 어떻게 이분들을 이해를 시키지 그걸 몰라서 친해지기는 좀 방법이 친해지긴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6 공방 어머님들이 물품을 가지고 체험 부스를 통해서 고잔동 시민부터 우리 이웃부터 만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분들하고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이 되어서 체험 부스를 만들기 공예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몇 차례 이제 만나면서 생명안전공원 이야기도 하고 또 시민분들이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참 우리 안산이 도움이 되겠구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25개 동에서 우리 활동가 주민자치라든가 통반장님들이 봉사들 많이 했거든요. 네. 다양한 이제 분들이 새마을 분야라든가 저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다 감사의 인사를 못 드렸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상주가 되어서 진짜 봉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늦었지만 또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안산 시민이 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짓 뉴스를 듣고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할까? 특히 안산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할까? 되게 조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이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구나. 만나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힘내서 잘 살아라. 우리가 뭘 했다고 인사를 하러 오냐. 그래도 세월호 가족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줘서 고맙다. 안전사회로 가는 아이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안전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마운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는 왜 만나러 와? 무엇을 우리한테 부탁하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눈물바다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힘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안산 시민으로서 자식을 잃은 안산 시민이지만 안산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또 데려오고 그 후에도 마을에서 봉사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 분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오히려 아픈 마음들도 많았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툴러서 그랬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찾아뵙고 마을에 행사 있고 그러면은 저희만 불러주신다면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서 함께 마을 일을 할 또 생각도 있고 그랬으니까 언제라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 서툴러서 그랬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또 시민분들은 모르고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그 유가족들은 유가족대로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서로 그런
몰랐고 서툴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7주기 때 우리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선포식하면서 바로 이제 생명안전공원 지어질 줄 알고 그래서 14년도에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올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착공이 될 예정인지 한번. 전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에 의원님들이 4분이나 계시고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이랑 그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바래요. 방금 안산 시민들 감사합니다 해놓고 또 너무나 조바심이 앞서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했네요. 그 절차대로 우리도 저는 또 안산시장님을 또 믿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믿고 또 한번 기다려 보렵니다. 네. 그러면 또 14년도 지나가는 겁니까? 14년도에 14년도가 아니라 24년도 24.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24년도. 네. 24년도에 4월달에 10주기 때 아마 착공식이 그때로 공사가 들어가지 착공식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일단은 안산시 세월호 수습 지원단의 공공개발과 팀장님을 비롯하면 올해 6개월이 이제 걸린다면 업체 선정되고 착공식은 공사는 시작 안 해도 착공식은 좀 더 겨울에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좀 따뜻해지면 한겨울에 2달 동안은 공사를 안 한다 못한다 하니 조금 풀리면 3월달이나 4월달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절차 때문에 공무원들의 절차 때문에 예. 땡길 수가 어쨌든 없다고 합니다. 네, 4.16 생명안전공원은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4.16 생명안전공원이 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4.16 생명안전공원 옐로우 스케치를 하죠. 네, 그 옐로우 스케치는 생명안전공원 홍보도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매달 4월 16일 날 아무래도 16일 날마다 생명안전공원 근처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옐로우 스케치를 하는데 그걸 와서 보시면은 생명안전공원이 완공 후에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 예배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부스로 만들어져서 조그맣게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분들 가족 단위로 좀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가보니까 네. 풀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행사가 있어야지만 풀도 깎고 가꿀 텐데 요즘 올해는 행사가 별로 없나요? 왜 이렇게 부지가 지저분하죠? 풀도 좀 뽑고 해야 되는데. 제가 낯을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방금 전에 호성이 어머니가 얘기한 옐로우 스케치 날짜 정정할게요. 매월 4월 16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 토요일 이번 6월 달은 24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하는 네, 마을에서 하는 건 4월 16일, 매월 4월 16일 기억해요인가요? 그게 함께 시민과 16일에 함께하는, 만나요. 네, 네, 그거 네. 또 네. 예배도 있어요. 네. 기독교 예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그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큰 행사가 있어야지만 거기가 좀 깔끔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어쨌든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호성이 어머니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음 이 라디오를 해봤는데 호성 어머니 어떻게 해요? 소감 어떤가요? 일단은 두 사회자분이 저희 있어서 어설프지요? 사회자분이 있어서 마음이 편했고요. 네. 그래 주책스럽게 아들도 얘기하면서 콧물 눈물 흘려서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공원 이제 마지막에 네.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민원 넣기 꼭
부탁드릴게요. 네. 생명안전공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생명안전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들으셨죠? 꼭 네. 꼭 시청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을 넣어주셔서 민원 넣기를 함께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모실 때는 생명안전공원이 삽을 떠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함께 하고 싶네요. 맞아요. 그렇죠, 은정 어머니?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오성 어머니께서 가족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말고 요즘에 수술도 잘 됐죠? 건강합니다. 아유, 자꾸 살이 빠지는 거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는 우리 또 유류폼도 유류폼에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유류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저희는 마지막 노래 거미의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으면서 저희는 다다음 주 2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호성이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무는 태양 어떤 두려움에 때로는 주저앉을지도 몰라 두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를 원하니 지금 운명처럼 너를 언제부턴지 난 걱정을 해 I will stay with you 네가 외로운 날에 하얀 별빛 되어 너를 감싸줄게 I will stay with you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독한 삶에 휘청거릴 때에 가슴에 꿈마저 버거워지고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를 원하니 너는 운명처럼 너를 언제부턴지 난 걱정을 해 I will stay with you 네가 외로운 날에 하얀 별빛 되어 너를 감싸줄게 I will stay with you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깊어지는 시간 속에 끝없는 미울 속에 I wanna be 네가 외로운 날에 하얀 별빛 되어 너를 감싸줄게 I will stay with you 보이지